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우리 대담은 마스크를 먼저 축하 먼저 드려야겠네요. 초선 의원이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막중한 역할인데요. 소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11대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이 시국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에게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데 우리 의회랑 집행부가 잘 의논해서 우리 제주도민이 그 안전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 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존재감이 아주 이렇게 빛난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견지하고 싶은 원칙 같은 게 있나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도의회 간에 어떤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산의 심의와 그리고 입법 정책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민의 아픔을 우리가 청취하고 그런 거를 집행부에다가 같이 의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 의원으로서 예산심사에 임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제2개 2회 추경예산 심사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은 도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예산이 집행부랑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청취를 했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호흡이 맞았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래서 저 스스로는 좀 잘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이 좀 많이 차 있었는데 많이 좁혀서 그나마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큰 희망을 드렸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을 갖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이번 2회 추경 예산 규모가 한 3,200억 정도 되는데요. 심사 다 끝내고 개수정을 했는데 증감액이 전혀 없이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설비라든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TF팀을 꾸려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상임이라든지 우리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원안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결정들은 사실은 예결위 기간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 제주도민의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그리고 관광 그리고 1차 산업인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논하는 결과 집행부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와 이견을 통해서 통 크게 결정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다가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잘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집행부는 이제 코로나 추격이 끝났습니다. 끝남으로써 이거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도 추석 이전에 했던 바람이 있는데요. 좀 일정이 부족하지만은 12월까지가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의 제주도의 어려운 지역 경제라든지 특히 또 부도라든지 폐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반영을 빨리 시켜서 예산을 빨리 투입시키는 게 제일 큰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참 암울합니다. 특히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많이 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좀 죽을 맛일 텐데요. 이들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코로나 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 코로나 추경 이후에 10월 말쯤 되면 그 이제 70%가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면 그 추경 관련해서도 3차 추경이죠. 관련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재난지원금 하는 부분에 좀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에서도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해서 3차 추경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요. 네. 네, 벌써 새 예산안 편성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일까지 하나의 종합예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집행부하고 큰 틀에서 분야별 예산 배분 등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산 협치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예, 이번 추경을 보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 또 의회 간 집행부 간에 잘 소통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협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집행부 생각하는 예산하고 도의 의원들 생각하는 예산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 간, 의회 간 예산 협치를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이고 제주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책 발굴 해서 내년도 예산은 협치 예산 쪽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뭐 도지사가 없는 권한대행 체제라서 의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혹시나 이런 협치 관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부터. 근데 이 협치는 권한대행 체제는 조금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때부터는 반드시 협치 예산을 통해서 제주도민에게 구석구석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 제주도의 재정 위기가 심각합니다. 뭐 의회에서는 뭐 수년 전부터 재정 절벽 상황을 좀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내년도 역시 재정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예산 편성했던 작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예산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고민거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좀 풀리면서 재정 절벽까지는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서의 그 부동산 뭐 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피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제주의 세수확보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집행부랑 그리고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새 예산안 지금 편성 작업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제주도는 내년 예산이 긴축 재정인지 확충 재정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매우 중요한 지금 시국이죠. 그렇지만은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황이 본격이 되기 때문에 긴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은 재정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 10월 말중에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12월 말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에 고민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도의회랑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면서 협치 예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후영 예결위원장님과 도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과도 같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텐데요. 집행부는 도민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